이 사람의 노트에는 숫자보다 이게 많다. 투자 노트를 펼쳤을 때 숫자가 빼곡하면 그게 좋은 기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의 노트를 보면 다른 게 보입니다. 거기에는 숫자보다 질문이 많습니다. 왜 이 회사가 돈을 버는지, 이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는지, 내가 모르는 게 무엇인지를 적어둔 문장들이 숫자 사이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세 사람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노트에는 수익률보다 의문이 많았고 그 의문이 결국 수십 년을 버티게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담 없이 눌러주세요. 1968년 24살의 청년이 증권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척 아크라는 이름의 이 청년은 원래 의대에 가려고 했다가 방향을 바꿔 영문학을 전공했고 투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본인 말로는 사업이나 투자에 대한 지식이 단 한 조각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빈 노트를 펼쳐놓고 질문부터 적었습니다. 좋은 투자자란 무엇인지, 좋은 투자란 무엇인지. 그리고 답을 찾기 위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장 많이 밑줄을 그은 책 중 하나가 토마스 펠프스의 책이었습니다. 피터 린치가 10배 오르는 주식을 이야기할 때 펠프스는 100배 오르는 주식을 이야기했습니다. 척 아크는 그 책을 읽으면서 복리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워런 버핏의 주주서한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1977년부터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서한을 매년 읽었고 그 해에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120에 샀습니다. 약 40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그는 그 주식 중 39주를 팔았습니다. 주당 $500 정도였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에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19,500를 손에 쥐고 그는 만족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판 그 주식은 나중에 1000배 넘게 올랐습니다. 팔지 않았다면 $1,800만 넘었을 돈이었습니다. 그는 2주만 남겨뒀고 그 2주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험 이후로 그의 노트에는 새로운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팔았는가? 정말 팔아야 했는가? 그 질문은 이후 수십 년간 그의 투자 방식을 바꿔놓았습니다. 비슷한 시기, 다른 대륙에서 전혀 다른 경로를 걷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크 모비우스는 처음에 순수 미술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다가 커뮤니케이션으로 전공을 바꿨고 결국 MIT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연예기획사에서 일하기도 했고 아시아에서 스누피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경력은 한마디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1987년 존 템플턴이라는 전설적인 투자자가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흥시장 펀드를 맡아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당시 신흥시장이라는 단어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를 환영하는 나라가 거의 없었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은 멕시코, 홍콩,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마크 모비우스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1억 시작한 펀드를 30년 뒤에는 $400억 이상으로 키웠습니다. 4만%의 성장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오래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노트에 있었습니다. 그의 노트에는 재무제표 숫자보다 방문 기록이 많았습니다. 112개국을 방문했고 100만 마일 이상을 여행했습니다. 20년 동안 16,000개 이상의 회사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공장을 보고 직원들과 이야기하고 그 나라의 분위기를 직접 느꼈습니다. 그는 낙타고기를 먹어봤고 양의 누나를 먹어봤고 정갈 토스트도 먹어봤습니다. 필리핀에서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총알을 피해야 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그의 노트에 쌓였고 그 노트가 그의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조금 다른 시대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케이티 코차는 노트르담 대학에서 경제학과 문학을 함께 전공했습니다. 2002년에 골드만삭스에 입사했는데 본인 말로는 골드만삭스가 채용한 사람 중 가장 자격이 없는 사람 중 하나였다고 했습니다. 기술적인 전문 지식이 없었고 있는 것은 성실함과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20년 뒤에 $3,000억 운용하는 공개주식 사업부의 최고 투자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노트에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매주 한 권씩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와 팀원들과 책 추천을 주고받았고 그 기록들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항상 있었습니다. 실패하지 않을 것을 안다면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어머니가 알려준 이 질문을 그녀는 노트맨 앞에 적어뒀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가능성을 기준으로 결정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척 아크는 뉴욕이나 금융의 중심지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버지니아주 미들버그라는 시골 마을에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워런 버핏이 오마하에서 일하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소음에서 벗어나 생각할 시간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의 회사 회의실에는 3개의 다리가 달린 낮은 의자가 있습니다. 우유를 짜는 농부들이 쓰는 의자입니다. 낮은 의자라 넘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의자를 보면서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제가 흔들려도 크게 다치지 않는 방식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그래서 3다리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첫째, 탁월한 사업 모델. 둘째, 유능하고 정직한 경영진. 셋째, 번 돈을 다시 높은 수익률로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 이 3가지가 모두 갖춰진 회사만 샀습니다. 그리고 한 번 사면 오래 보유했습니다. 그의 펀드는 회전율이 극도로 낮았습니다. 주식을 자주 사고 팔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2009년에 시작한 그의 펀드는 이후 연평균 14.92%의 복리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마크 모비우스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이 배우자이고 팀이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1년에 200일 넘게 여행했고 한 나라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보고서만 읽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분석을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직접 가서 보고, 직접 물어보고, 직접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트에는 숫자보다 관찰이 많았습니다. 이 나라의 도로 상태가 어떤지, 공장 직원들의 표정이 어떤지, 경영진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지, 그런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투자한 회사 중 하나가 루코일이라는 러시아 석유 회사였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혼란스러웠고 많은 투자자들이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직접 가서 회사를 봤고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위험도 있었습니다. 돈을 빼지 못하면 어쩌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치적 변화를 항상 주시하고 있었고 필요할 때 빠르게 움직였다고. 베네수엘라에서는 국유화 이야기가 나오자 바로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판단 기준은 항상 현장에서 얻은 정보였습니다. KT 코찬이 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실패를 연료라고 말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면 당연히 가끔 실패하게 되고 그 실패가 다음 성장의 동력이 된다고. 축구 선수 에비 완바흐의 말을 자주 인용했습니다. 실패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힘을 얻을 것이라고. 그녀는 골드만삭스에서 10년을 런던에서 보냈습니다. 7개 대륙을 모두 방문했고 킬리만자로와 알프스를 등반했습니다. 신혼여행은 낭극이었습니다. 그런 모험을 즐기는 성격이었지만 투자에서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극도의 불확실성 속에서 미래를 예측해야 하는 일이 투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노트에는 항상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게 뭐지? 복리는 말이 아니라 증명입니다. 저도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하며 이 효과를 누려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제 실제 투자 내역은 영상 마지막에 확인하세요. 척 아크가 계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 서한을 매년 읽었습니다. 1977년부터 수십 년간. 그리고 회사의 연례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경영진 정기를 읽었습니다. 회사를 이해하기 위해 몇 년이 걸려도 기다렸습니다. 빠른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 회사를 분석하는데 몇 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생기면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그의 포트폴리오는 보통 20개 정도의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상위 10개 종목이 전체 자산의 75%를 차지했습니다. 그가 오래 보유한 회사 중 하나가 아메리칸 타워입니다. 휴대폰 기지국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회사입니다. 2001년에서 2003년 사이에 투자했고
당시에는 다른 투자자들이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회사의 사업 모델이 복리로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번 세워진 기지국은 계속 돈을 벌어다 줍니다. 그리고 휴대폰 사용이 늘어날수록 기지국 수요도 늘어납니다. 그는 그 회사를 오래 보유했고 결과는 좋았습니다. 마크 모비우스가 계속한 것은 여행이었습니다. 81세의 프랭클린 템플턴에서 은퇴했지만 은퇴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회사를 차렸습니다. 모비우스 캐피털 파트너스. 그리고 여전히 여행을 다닙니다. 두바이에 집을 두고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88세 생일을 유럽을 여행하며 보냈습니다. 인도에서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만났고 베트남에서는 전기차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그가 계속하는 또 하나는 직접 가서 보는 것입니다. 여전히 발로 뛰면서 정보를 얻습니다. 지금도 주식을 고를 때 첫 번째로 보는 것은 자본 수익률입니다. 최소 20% 이상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50% 이하여야 하고 수익 성장률이 최소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은 시작점일 뿐입니다. 숫자를 본 다음에는 직접 가서 확인합니다. 지금 가장 관심 있는 나라는 인도라고 합니다. 12억 명의 인구, 젊은 평균 연령, 빠른 기술 도입, 그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KT 코찬이 계속한 것은 배움이었습니다. 주당 한 권씩 책을 읽는 습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3년에 골드만삭스를 떠나 TCW라는 자산운용사의 CEO가 되었습니다. TCW는 1971년에 설립된 회사로 2천억 달러 이상을 운용합니다. 그녀는 이 회사의 창업자 로버트 데이에게서 한 가지 말을 들었습니다. 투자 사업을 하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복리로 성장하게 하라. 그녀는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계속합니다. 피드백을 구하는 것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개인 코칭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서 직접적인 피드백을 받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직급이 올라갈수록 솔직한 피드백을 받기 어려워지는데 그 프로그램은 그런 사각지대를 없애줬습니다. 그녀는 그 문화를 TCW에도 만들려고 합니다. 피드백을 주는 이유는 그 사람이 성공하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세 사람의 노트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숫자를 기록하되 숫자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척 아크는 왜 이 회사가 돈을 버는지를 적었습니다. 마크 모비우스는 이 나라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적었습니다. KT 코차는 내가 뭘 모르는지를 적었습니다. 그 질문들이 쌓여서 수십 년을 버티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척 아크는 변동성을 위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진짜 위험은 원금을 영구적으로 잃는 것이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위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때 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사가 근본적으로 좋다면 그때 더 샀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그의 펀드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트폴리오를 크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회복했습니다. 마크 모비우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흥시장은 변동성이 큽니다. 정치적 불안정, 통화위기,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는 단기적인 변동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기본적인 가치가 변하지 않았다면 기다렸습니다.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회사를 찾아서 보유하라고 말합니다. 매일의 주가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KT 코차는 가족을 최우선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가족이 매번 먼저 올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먼저 와야 한다고. 투자에서 쓰는 표현을 빌려온 것입니다. 매번 맞출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맞춰야 한다고. 그 생각이 그녀의 삶을 조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척 아크는 자신의 가장 큰 투자 실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은 것을 충분히 많이 사지 않은 것이라고. 버크셔 해서웨이 39주를 판 경험이 그에게 남긴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확신이 생기면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분산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좋은 회사를 찾으면 충분히 많이 사고 오래 보유합니다. 그것이 복리의 힘을 최대로 누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크 모비우스에게 만약 시장이 내일 닫히고 5년간 열리지 않는다면 어디에 투자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한 회사에 전부 넣지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마 자신의 회사에 투자하겠다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바구니가 아니라면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넣는 것은 위험하다고. 그리고 단순하고 분산된 것을 원한다면 S&P 500 ETF가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 코찬이 골드만삭스에서 배운 것 중 하나는 야망을 프레이밍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한 멘토가 말해준 것입니다. 무언가를 요청할 때 그것의 산업적 논리가 무엇인지 생각하라고. 회사와 고객에게 왜 좋은지를 먼저 생각하라고. 그 조언이 그녀를 골드만삭스에서 성공하게 했고 TCW에서도 따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장이 아니라 가치 창출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사람 모두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빨리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척 아크는 한 회사를 분석하는데 몇 년이 걸려도 기다렸습니다. 마크 모비우스는 직접 가서 확인할 때까지 결정을 미뤘습니다. KT 코찬은 매주 책을 읽으며 배움의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의 노트에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다짐이 적혀 있었을 것입니다. 기대를 관리한다는 것은 마음이 편해지는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척 아크는 연 20%의 복리 수익률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높은 목표이지만 불가능한 목표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회사를 사야 하는지를 역으로 계산했습니다. 자본 수익률이 높고 그 수익을 다시 높은 수익률로 재투자할 수 있는 회사. 그런 회사를 찾으면 적정한 가격에 사서 오래 보유합니다. 마크 모비우스는 신흥시장에서 선진시장보다 2배 빠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 나라의 GDP가 7% 성장하면 주식시장은 보통 14% 정도 성장한다고. 그래서 신흥시장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변동성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크게 떨어질 수 있고 회복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만 신흥시장에 투자해야 합니다. KT 코찬은 투자자의 자리에서 CEO의 자리로 옮겨갔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것 중 하나는 전략을 세우는 것과 실행하는 것이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투자자로서 CEO들을 만나며 그들의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비전과 전략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고. 하지만 투자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감과 인내를 가지고 경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극도의 불확실성 속에서 미래를 예측해야 하는 것이 투자이고 그것이 매일 맞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상 내용과 별개로 저는 개인적으로 적립식 투자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익을 보여드리기보다는 그냥 과정을 기록해두는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개인적인 투자 기록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척 아크의 노트에는 3가지 질문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을 것입니다. 이 회사는 왜 돈을 버는가? 이 경영진은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가? 이 회사는 번 돈을 어디에 재투자하는가? 이 3가지가 모두 좋은 답을 가지고 있으면 샀고 하나라도 의심이 가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 산 회사는 3가지 질문이 답이 바뀌지 않는 한팔지 않았습니다. 마크 모비우스의 노트에는 방문 기록이 빼곡했을 것입니다. 언제 어디를 갔고 무엇을 봤고 누구를 만났는지 그리고 그때 느낀 것이 무엇인지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들이 쌓여서 40년을 버티는 판단력이 되었습니다. KT 코찬의 노트에는 책 제목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매주 한 권씩 읽은 책들, 그 책에서 얻은 생각들, 그것을 자신의 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피드백 기록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말해준 것들,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3사람의 노트를 합치면 투자의 교과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과서를 쓰려고 노트를 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 썼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무엇을 더 알아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다시 읽으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척 아크는 현재 은퇴했습니다. 2021년에 포트폴리오 매니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든 투자 철학은 회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의 후임자들이 같은 방식으로 투자합니다. 세 다리 의자는 여전히 회의실에 있습니다. 마크 모비우스는 현재 88세입니다. 여전히 여행하고 여전히 투자합니다. 두바이에 살면서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나이지리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역동적인 경제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그것을 직접 보고 싶다고. 돌아다니기 쉬운 곳은 아니지만 그래서 더 흥미롭다고. KT 코차는 TCW의 CEO로서 회사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ETF, 유동성 시장, 사모 신용 분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개별 상품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목표 수익률을 주고 전체 포트폴리오를 맡기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 변화에 맞춰 회사를 진화시키려고 합니다. 숫자는 중요합니다. 수익률, 자본 수익률, 부채 비율, 성장률. 이런 숫자들 없이 투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수십 년을 버틸 수 없습니다. 숫자 뒤에 있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왜 이 숫자가 이렇게 나왔는지,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지, 내가 모르는 것은 무엇인지. 그 질문들이 노트에 쌓여야 합니다. 세 사람의 공통점은 서두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척 아크는 몇 년이 걸려도 회사를 분석했습니다. 마크 모비우스는 직접 가서 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KT 코차는 매주 한 권씩 꾸준히 읽었습니다. 빨리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가려고 했습니다. 노트를 펼쳐보면 그 사람이 어떤 투자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숫자만 빼곡하면 단기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질문이 많으면 장기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관찰이 많으면 현장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피드백이 많으면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세 사람의 노트에는 숫자보다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 질문들이 그들을 수십 년간 버티게 했습니다. 복리는 시간이 만드는 것이고 시간을 버티려면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은 숫자가 아니라 질문에서 옵니다. 여러분의 노트를 펼쳐보시면 됩니다. 숫자만 있는지 질문도 있는지. 그 질문이 여러분을 얼마나 오래 버티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한 번 듣고 끝내지 않아도 됩니다. 잠들기 전에도 출퇴근길에도 복리를 이해하는 시간이 조금씩 쌓이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